너무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직접적인 원인이 항로 이탈이잖아요. 맞죠? 거기까지 인정하시나요, 홍차님? 항로 이탈. 네. 직접적인 원인이 항로 이탈로 밝혀졌잖아요. 항로 이탈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방송 처음 보시니까는,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내가 어떤 논리로 얘기하는지 다 들으셨겠지만, 지겹겠지만, 예를 들어서 트럭이 있다고 칩시다. 트럭도 과적 단속이라는 걸 하죠. 불법 개조도 마찬가지고, 차량에 대해서도 불법 개조, 과적 단속,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불법 개조 단속. 그래갖고 막 튜닝카 아반떼에다 막 튜닝해서 다니는 새끼들 잡혀가고 그러잖아. 과적 단속이라는 건 트럭 같은 거 많이 쌓아서 다니면 경찰들이 잡아갖고 과적을 단속을 하고요. 그죠? 홍차님. 예를 들어 과적한 트럭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튜닝도 했어.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그 사람이 핸들을 돌려갖고 무리하게 핸들을 돌리다가 자빠졌어. 그래갖고 죽었어. 그럼 그거 단속을 안 한 경찰 잘못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죽음이? 네, 경찰 잘못 아니죠. 세월호 선박 연령 규제 완화 이런 거 기타 등등 그런 것도 다 알겠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항로 이탈이잖아. 이걸 잘못 돌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배가 갑자기 심하게 기울었던 것. 네, 항로 이탈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항로 이탈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 책임이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해수부나 이런 데서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단속도 할 수 있고 다 맞는 소리인데 직접적인 원인이 그게 아니잖아. 근데 책임자들은 충분히 스스로 사과하고 책임질 만큼 책임을 졌는데 그거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사과를 안 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얘기까지 하고 눈물도 흘렸잖아. 근데 이제 예전 일을 보자는 거지, 홍채님. 홍채님,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부서지고,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있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나요? 아, 20살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때마다 사과를 안 했어요. 모든 대통령들이. 유감 표명 정도는 했지.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2014년이잖아요. 그거는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홍차님.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유감 표명 정도만 했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월의 직접적인 원인이 항로 이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통령 탓까지 몰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애초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인인데. 아니, 나 근데 도의적인 책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의적인 책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해수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 해수부 장관은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예방을 못한 거잖아.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장관까지는 책임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해수부 장관까지는 책임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대통령까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해수부까지는 지금 선박 연령 규제 완화 그런 게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일명 해피야 이래갖고 간접적인 영향은 됐을 수가 있잖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 배를 침몰시켜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저 배에 대해서 야 일부러 선박 연령 규제를 완화해서 이런 사고를 일으키자 뭐 이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죠? 준영이 안녕. 근데 이런 일을 원했을까요? 마치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못 구한 거는 그거는 시스템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해수부 장관은 홍차님, 사람을 많이 못 구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전에 해수부 장관이 물러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로 정치적인 타격을 받아가면서까지 그 좌파들의 좀 진성 좌파들, 좀 심한 좌파들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애들을 죽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애들을 죽여갖고 얻는 이득이 뭐예요? 뭐 살인마라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오히려 제가 정치적으로 곤욕만 치르고 있잖아. 그죠? 그지? 국정 운영에 타격을 주지. 근데 지금 그 안산 드레아스님 저분 지금 20살이고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대. 그러니까 내가 좀 쉽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분 지금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해갖고 20살이고 내가 한번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한번 쭉 해볼까요? 방송 재미없어서 그냥 뛰쳐나갈걸요 여러분들. 방송 재미없어서 뛰쳐나갈걸? 이렇게 좀 쉽게 풀어드려야지 다른 분들도 물론 내가 내 방송 중에 매번 얘기하잖아요. 수준 높으신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진짜. 근데 수준 높으신 분들도 있는데 수준이 또 낮으신 분들도 있어. 근데 그분들한테 너는 수준이 높고 낮고 뭐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진성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략적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그래요. 오히려 본인의 레임덕이나 내가 한번 어려운 말 레임덕 레임덕이나 이런 게 조기에 네임덕이 올 것이고 정치적인 뭐 국정 운영에도 타격이 오겠지만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제도잖아요. 정당에서의 그 파급력이나 힘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타격만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일을 뭐하러,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러 했을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국정 장악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고 그로 인해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새누리당은 입법부잖아요.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입법부죠. 입법안을 낼 수 있는 그 새누리당, 정당을 대통령이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정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입법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그래야지 박 대통령 본인의 힘이 세지는 거고. 근데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 장악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당 장악력이. 그런 게 세월호 사건인데 뭐하러 굳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가 무슨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죠, 그거는. 누가 봐도 아니야. 얻을 게 없어요.